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시 35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인 게 I don't exactly know라는 카드를 제가 만들어 준 적이 있고 그 카드가 나왔던 시점이 4개월 전이에요. 이거를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I don't exactly I don't exactly know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문장에 녹여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지금까지 제 수업에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문장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랬기 때문에 이 문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 맥락 없이 실질적인 사용 없이 숙제에 넣어줬을 때 숙제에 넣어준 카드가 자연스럽게 발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학생에게 추산이 나오기는 4개월 정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즉 뭐냐면은 제 수업에서 한 번도 안 썼다 할지라도 만들어준 카드에 의해서 뇌에서 입으로 향하는 출력이 가능해지는 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넣어줬던 모든 카드들 중에 4개월이 지난 카드들은 요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과 함께 버무려져서 챗 GPT에서도 회화 시간을 늘려왔고 해서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저번보다 더 자연스럽게 학생이 말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대나무가 자라는 게 땅 밑에서 6개월 정도에 이제 막 엄청나게 뭐 자라기 위한 뿌리를 단단히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땅 위로 순이 솟아나고 거기서부터 확확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점 같은 게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대나무가 땅 밑에서 그렇게 물밑 작업을 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 성장을 보기 전에 싹 다 죽여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12월 달에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고 나서야 학생이 그 성장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있고 믿은 만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기점이 분수령이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수업 후반부에는 아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뭐 학원 갔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13살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뭔가 번아웃이 온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학생도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힘들었었다라는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본 저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제 학생이 가진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 힘들었던 거를 이제 승화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때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단계를 지나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 승화가 될 텐데 저의 경우에는 그 승화까지 가는 단계가 한 너무 길었죠. 아버지의 엄격함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승화되기까지는 35살 약간 이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살, 34살, 5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엄격했던 것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았고 너무 힘들어했고 항상 원망하는 마음이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착하고 글쎄요 순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제가 볼 때. 근데 대신에 이제 모질지는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의지력이 낮은 걸로 비춰질 수 있죠. 제 경우에는 굉장히 모질고 굉장히 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지력이 강해 보이고 이럴지 몰라도 대신 이제 아버지에게 보였던 모습은 단절이었고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내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학생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양상은 다를지언정 일어났던 일을 대하는 태도는 같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노했고 이제 증오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그런 관점을 조금 제시해 줄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누군가는 나눠주고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이 배웠던 그 한자 그렇게 오랫동안 4년 5년 4 년인가 그랬죠. 그 한자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누군가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겠지만 그 한자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 줬던 행동이 사실상 성견지명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시기가 굉장히 늦게 올 거예요. 학창 시절이 모두 끝나고 대학 생활 중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앞당겨 주고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어를 해도 일본어를 해도 여기 있는 글자들 알아보겠냐 했더니 느낌만 알겠는 글자도 있고 정확히 아는 글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 아자에다가 안일 불자에다가 이거 정확히 두 개 뭔지 모르겠는데 시환이라고 해서 좋아하다라는 걸로 나는 아니다 좋아한다 뭐를 쉐이구어라고 해서 과일을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글자를 배치하는 순서만 알면 중국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읽는 방법을 배우고 발음하는 방법 네 가지만 배우면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도 한자가 다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아시아 문화권은 한자 영향을 너무 크게 받기 때문에 한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간체자로 학생이 못 읽는 글자일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간소화시킨. 근데 대만에 가면 거기는 여전히 번체자를 쓰기 때문에 옛날 한자를 쓰기 때문에 더 중국어가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동안 배웠던 것이 학생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지만 그것과 이어지지 못했던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학생의 잘못도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은 잘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학생도 정말 잘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낼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가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사용하게 될 거니까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학생은 이걸 알면은 아마 앞으로 마음 아플 일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봤습니다. 배우는 게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재밌죠? 공부라는 것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인데 왜 배우는 건 좋으면서 공부하는 건 싫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배운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손앞에 잡힐 것 같은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적용하고 습득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똑같은 것을 배운다라는 단어로서 정의를 하죠. 하지만 공부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는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는지에 대한 감도 없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해서 이게 되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거고 될지에 대한 가능성도 불확실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적어도 6년, 적어도 10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학생들,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여기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학생들은 애초에 태생적으로 작업 기억력과 패턴 인지력 그리고 선택적 집중력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완벽히 갖춘 공부가 좋은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는 그 경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학생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지난 그 당시에 번아웃이 올 때까지의 과정에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던 게 아닌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배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원해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학생이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인간들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 그 데이터에 대한 축적지가 분명히 쌓여 있고 학생이 오늘 단 1시간을 해도 그것이 0.1%가 올라가든 0.2 내지는 1%가 올라가든 어딘가에 분명히 기록돼 있고 그것이 100에 달하면은 결과값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허무주의까지는 아닌데 뭔가 의지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왜 해?" 내지는 "하라니까 하겠어." 그러니까 A불비처럼 뭐 "슬프지만 울지 않겠다."인데 "하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하라니까 학원 가겠지만 멍하니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학생은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할 의향은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뭔가를 했다가 공부에 대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본인이 진짜 치고 나가는 형태의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관점을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